훨씬 경제적 이득이 많은데 그래서 이걸 다 전부 다 이스라엘의 전쟁이라고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그거 아닐까라고 얘기하는 게 유대인 파워가 로비로서 미국에서 들어가고 있는 근데 것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말 좀 조심해야 되는데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유대인 로비가 아니라 이스라엘 로비. 예, 이스라엘 로비 하는 사람들. 우리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따진다면 이번 전쟁만 놓고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친이스라엘 정책이거든요. 근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친이스라엘 정책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막강한 돈을 대는 선거 자금을 걱정 안 하게 해줬던 사람이 다 친이스라엘 로비예요. 미국인인데 이스라엘을 중요시 생각하는 미국인, 대표적으로 에덜슨 부부거든요. 에덜슨 이제 첫 번째 대통령 될 때 후원했고 세상을 떠나고 지금 와이프, 미망인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지지해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돈으로 선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런 자기 후원자를 놓고 다른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은 진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근데요, 아니 아무리 어쨌든 저쩌다 해도 저렇게 친이스라엘 로비가 강력하다고 하면 유럽에도 친이스라엘 파들이 로비를 해서 장악을 하고 있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럽은 미국처럼 로비라고 하는 게 하나의 정치 문화로 유럽은 로비가 없어요?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거기도 돈 받으려면 돈 받고 검은 돈들이 오가고 하겠지만 미국은 로비가 하나의 합법화된 정치 문화잖아요. 근데 독일은 불가능할 거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화는 없어서 문화가. 사실 저는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게 다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유대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이스라엘 유대인인 것도 있고 또 하나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의 유대인과 지금의 유대인은 절대 동일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동일시 안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동일시하는 기독교 교단이 있고 동일시하지 않는 종파나 교단이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미국의 주로 이제 뭐 장로회나 이 청교도 계열의 이 교단들은 대체로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뭔가 사회적인 어떤 습관처럼 자리를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그 보통 일반 시민들이 특별하게 어떤 이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그게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이게 정치적인 행위를 할 때, 미국도 민주주의 국가니까 이 시민들이 정치적인 행위를 할 때 자연스럽게 약간은 친이스라엘적인 어떤 그런 행보들이 이렇게 지지되지 않나.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 있고 또 어떤 데에서는 지하 조직이 있다거나 아니면 고위 계층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친이스라엘이라던가 뭐 이런 음모론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유대인들이라면 많이 성공을 한 사람들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유대인들이 미국에 와서 성공한 사람으로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왔을 때는 굉장히 고생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들이 이거를 겪어나가는 힘이 대단했어요. 예를 들면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취직이 안 된다. 변호사인데 로펌 못 들어간다. 그러면 유대인들끼리 로펌을 만들고요. 기자인데 기자로 안 뽑아준다. 그러면 유대인들끼리 신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성공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요. 오랫동안 걸친 거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놀라는 게 이게 성일강 교수가 얘기해 준 건데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오면 깜짝 놀란답니다. 왜요? 유대인이 버스 운전을 해? 미국에서는 못 본 거잖아요. 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만큼 성공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차이나타운 느낌도 있네요. 서로 도와가지고 배신자는 절대 용서 안 하고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 나가는. 사실 이게 제가 고고학하면서 유대인들이 나눠보면서 현대의 유대인들은 계급으로 나온 게 맞거든요. 왜냐면은 많은 유대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현재 이스라엘과 미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대부분 아시케나즈지 않습니까? 아시케나즈는 사실 서기 7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골고강 유역에 있었던 나라 하자르크 한국에서 이거를 하자르크 한국이 최초로 유대교를 국교로 인정해주는 나라거든요. 거기에서 그 나라 망하면서 유럽으로 들어오는데 유럽으로 이제 하자르크 한국이 망하니까 거기에 유대교에 믿던 사람도 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냐? 원래 유대인이 아니라 하자르크 한국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들어온 거거든요. 튜리크인들. 이 튜리크인들이 그러니까는 아시케나즈 자체는 실제 유대인들이 상당히 이미 벌어진 관계가 없는 식으로 됐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유럽에서 지금 말씀하신 차이나타운처럼 하나의 계급 내지는 하나의 집단들을 형성하면서 다시 말하면은 그 하자르크 한국 이후에 만들어진 그러한 유대인들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주축을 이루는 그 아시케나즈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원래 개념상으로 따지면 유대교는 개종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러니까 그거는 엄마의 당연히 피가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 왕국 전체가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하자로. 했어요? 예. 그걸 유대교인들이 그렇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뭐그 당시에 그렇게 됐으니까 유대인은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계속 온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우리가 한 가지 지금 유대인들을 얘기를 했었을 때 역사적으로 우리 흔히 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로마 제국의 70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유대인들을 다시 무너뜨렸잖아요. 반란하는.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못 살게 한 거는 맞는데 유대인들 나가게 한 건데 그러면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있는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그대로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쪽에서 예루살렘이 있는 쪽에는 다 쫓아냈는데 다른 쪽에는 뭐 있었단 말이에요. 자치구처럼 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살고 쫓아내고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다 쫓아나가지고 유럽으로 간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첫 번째 오해고요. 두 번째로는 오히려 오랫동안 그 살던 유대인들이 나중에 아랍화가 되기도 해서 어쩌면 지금 아랍인들이 더 원래 유대인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을 못하냐면 우리는 그냥 로마가 다 쫓아내서 그냥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니까요. 다 쫓겨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다 쫓겨나고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만 살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야 이거 우리 땅 하고 들어가서 나라를 세웠다 뭐 이렇게 사실 예, 생각을 그건 하는 아니고 분들이 그래서 많잖아요. 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르 왕국에서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의 아슈케나지가 되고 그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실질적으로 DNA를 조사해보면 아니라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상반된 조사 결과들이 좀 있습니다. 현 유태인들보다 무슬림 중에 진짜 유태인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이 근현대나 뭐 중세만이 아니라 완전 고대에도 약간 이제 이것도 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만들어진 정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설을 저는 지지해요. 뭐 이를테면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통 유대인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 또 출애굽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성서 출애굽기에 쓰여져 있는. 근데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역사적으로 잘 확인이 안 돼요. 고고학적으로도 확인이 안 되고 어떤 문헌적으로도 성서 이외의 기록에서는 잘 확인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시점, 뭐 대략 한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넘어갈 그 무렵에 이스라엘 지역을 고각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급격한 정도의 대규모 민족 교체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그 가나안 지방에서 토착으로 살고 있었던 집단들이 조금씩 변화해 가면서 이제 왕국을 설립해서 그게 이제 그 유대 왕국이 되었다. 보통 이렇게 고고학적으로는 확인이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그 성서에 따르면은 이제 이집트에 살던 사람들이 막 대규모로 이주해가지고 이제 세웠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 그게 고고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말씀하신 이 비교적 최근에 와서 발생한 그런 일들도 사실 그 근원을 따지면 과거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경험을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해 나가면서 거기 살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지 이게 정말 완벽한 어떤 인구 교체가 일어나고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근데 신기한 건 분명 유럽 쪽에도 러시아 쪽에도 유대인들이 정말 많이 퍼져 있는 이유는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 나가긴 나갔는데 모든 유대인들이 다 나가진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랍 쪽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네네.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교인들이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같이 살았어야죠. 잘 살았어야 돼요. 근데 꼴보기 싫어서 배신자라고. 예, 꼴보기 싫어서. 그러니까 아랍 애들이 요즘 항상 하는 얘기가 유럽 니네들 잘못이다. 이게. 팔레스타인이 유대인 문제는 이거는 유럽 니네들이 잘못이다. 니네들이 못 살게 했으니까 유럽 바깥으로 쫓아내가지고 우리한테 다 넘긴 거 아니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원죄는 유럽인들한테 있습니다. 유럽 그리스도인. 중동 그은 것도 유럽인들 쫓아낸 예. 것도 예. 유럽인들 하여튼 모든 원죄는 그 나라하고 그 옆에 나라 몇몇 그 나라들이 제일 문제예요. 예, 근데 유대인들이 한 변명을 좀 한다면 유대인들이 사실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많이 박해를 받았잖아요. 제일 박해를 심하게 받기 시작한 데가 사실 러시아입니다. 그렇죠. 1880년대부터 황제를 죽이지도 않았는데 황제를 죽인 게 유대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박해가 시작돼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해가지고 나온 게 그때 이제 팔레스타인을 처음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너무 박해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개그 없는 세상을 사람을 유대인이냐 비유대인이냐 나누는 세상보다는 공산주의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 사회 이런 거 막 안에서 많이 만들고. 예, 그랬잖아요. 그리고 왜 공산주의는 왜냐면 유대인을 물어보지 않잖아요. 공산당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많죠. 그렇게 많습니다. 저기 칼막스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레닌도 유대인이고 트로츠키도 유대인이에요. 사실 일단 저는 약간 거기서 그러니까 제가 러시아 살면서 느꼈던 유대인에 대한 관점 사실 사돈의 팔촌까지 피 따지면 한두 개씩 걸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나 걸리거나 유대인 할래 하면 유대인 되는 거예요. 사실 레닌은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동양계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새로 마고 난 다음에 러시아 되니까 살기 힘들잖아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 대거 환영
그럼 이게 64분의 1까지만 유대인이 되면은 유대인 인정해줬거든요. 그러면 그거 족보 유조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좋아요. 제 고조 할아버지 때까지 가서 올라가서 유대인 인정했어. 그러면 그 고조 할아버지는 순수한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또 몇백 분의 1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가 유대인처럼 살면서 유대인처럼 되겠다 하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뭐 이슬람은 배교라는 것 자체가 허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유대교도 배교가 허용이 안 돼요. 유대교는 근데 유대인이지만 유대교를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거는 처음부터 안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다른 종교가 허용돼요? 이스라엘에서는 유대교죠. 다른 종교를 허용한다고 하는데 거의 없죠. 크리스천들도 한 1% 정도밖에 이스라엘에 안 돼요. 절 있습니까? 저를 못 봤는데.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느낌은 아니네요. 근데 국교가 유대교니까요. 근데 선교사들도 많이 나가 있고. 네, 성경 나가 그러니까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도 국교는 정해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집트도 그렇고 뭐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헌법상 국교는 이슬람교로 정해져 있는데 헌법에서 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근데 이집트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굉장히 자유스럽잖아요. 좀 믿고 싶은 거 믿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이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슬람교는 기본적으로 배교가 금지되어 있어서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가 이슬람교로 오는 이제 건 되죠. 오는 거는 너무 쉬워요. 네. 근데 이슬람교였다가 그 다른 종교로 넘어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례들이 있냐면 이게 다른 종교를 믿던 그 여성이 이슬람교 무슬림 남성이랑 혼인을 해요. 그러면서 이슬람교로 이제 개종을 했다가 남편하고 뭐 이혼을 한다든지 남편하고 사별을 했을 때 다시 기존의 종교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막 법적으로 막 소송하고 뭐 그러는데 그게 사실 잘 안 돼요.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뭐 에미레이트도 그렇고 뭔가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들에서도 그게 사실상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돼도 무슬림들은 그 지역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종교의 자유라는 개념이 좀 달라요. 무슬림 국가에서. 무슬림 국가를 뺀 전 세계 종교의 자유로 얘기하면 믿는 자유, 개종의 자유, 선교의 자유를 얘기하잖아요. 이슬람에서는 믿는 자유만 주로 무슬림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있는 종교를 믿는 건 오케이인데 개종하거나 선교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무슬림으로 있다가 나는 개종했으니까 우리나라 들어가면 나는 박해를 받으니까 나는 망명 신청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요즘 조사를 많이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종을 한다고 해서 박해는 하진 않아요. 다만 가서 나는 개종했다 떠들고 광화문 사거리에서 막 떠들고 뭐 이슬람 나쁘다 그런 거를 이제 하는데 지역사회에서는 절대로 예, 그런 예. 거는 이제 그러면 처벌 그 예를 들어서 근데 이집트에서 만약에 그렇게 믿음의 자유라고 하면 콥트 정교회 같은 경우에 거기도 한 1000만에서 2000만 정도 된다고 500에서 하는데 1000만 정도. 네. 주류가 이제 이슬람교도인데 콥트 정교회는 한 1000만에서 2000만이라고 하면 이게 뭐 하나의 소수 종파로 네. 개토처럼 이렇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대 이집트인이 갖고 있는 자부심 중에 하나는 우리는 무슬림들도 그렇고 콥트교도 그렇고 우리는 잘 혼합돼서 잘 평화롭게 살아간다가 약간 자부심이에요. 그래서 콥트 기독교인들도 실제 이집트의 그냥 일반 사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 없이, 그러니까 물론 마이너한 갈등들이 있겠지만 외국인이 봤을 때는 큰 문제 없이 살아간 것처럼 보이고, 또 한 예가 이집트의 외교관들 중에서 콥트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이제 공무원 사회에도 kop트 기독교인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kop트 기독교의 인구 비율보다 조금 더 높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비율 자체가. 인구 비율 한 4, 5% 정도 된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게 kop트 기독교에 대한 인구 비율은 공식적으로는 10%여야만 해요. 이집트에서는. 근데 이게 비공식적으로는 지금은 10%가 좀 넘는다라는 게 정설인데, 근데 경제적인 지위나 뭐 사회적인 지위가 좀 높은 쪽이 조금 많다. 더 높은 편이죠. 예, 보통 일반적인 무슬림보다 이집트 단위는 일단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또 이상한 무슬림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이제 가끔 교회에다 테러하기도 하고 폭력 사건 뭐 이런 이런 것 때문에 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중부 이집트는 이제 기독교태가 되게 강한 지역들이 좀 있는데, 거기는 웬만하면은 관광객들은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이로에 있는 콥트 지구에도 거기 들어가려면 경찰들이 엄청나게 삼엄하게 경비를 해요. 잘 일어나진 않는데 아주 뭐 가끔가다 그런 이제 극단주의 무슬림들에 의해서 테러가 발생하기도 하니까. 저희가 원시 기독교 공동체 공부하는 사람들이 항상 관심 있어 하는 게 칼데아 교회? 이라크 북부에 있다는? 네. 거기는 상황이 어떤가요? 거기는 이집트처럼 그렇게 좀 자유로운가요? 그러니까 이라크가요, 원래 기독교인이 한 200만 됐었습니다. 그런데 IS 극단주의자들이 나오면서 많이 죽고 많이 그랬을 것 도망가고 같아서. 그래가지고 지금 한 30만 정도로 봐요. 사실은 정말
끊을 수 없는 사슬인 게 왜 우리를 공격해? 너희들이 힘 있다고 아주 나쁜 놈들이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고 이 공격받아서 아 참 안쓰러워 라고 생각했더니 이 사람들이 또 누군가를 제노사이드 하고 있고 이런 사회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도 보시면 유럽사, 이집트, 유로메나, 시베리아 다 같이 앉아서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대담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이렇게 화기애애해졌으면 좋겠다. 전쟁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